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MBN 골드 월요일 3시 40분 박근혜 굿초이스 진행이라고 해야 되나 출연이라고 해야 되나 종목들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출연하고 있는 박근혜입니다. 공개 방송을 굉장히 오랜만에 하는데 이제 좀 자주 하려고요. 그러니까 월요일서부터 월요일, 화, 수, 목, 금, 토, 일이 있는데 월요일은 이제 방송국을 가는 날인데 월요일을 할지 말지 모르겠어. 그래서 화, 수, 목, 금요일은 놀아야지 장 끝나니까 금요일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 다음에 일요일 이렇게 해서 화, 수, 목, 일요일까지. 일요일 날은 이제 다음 주 준비하는 개념으로 한 주 또 정리를 하고 이제 저녁 7시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북한이 쳐들어왔다거나 외계인이 쳐들어왔다거나 그런 일 아니면 웬만하면 방송을 하겠습니다. 시장이 좀 약간 좋아지는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사실 1년 12달 맨날 공방하는 애들이 있잖아. 어린애들. 앵벌이 하는 애들. 사실 그건 난 사실 전문가로 생각하진 않아. 그거는 돈을 벌어주겠다는 게 아니라 회원을 뽑겠다는 거니까. 근데, 시장을 이제 제 경험으로 보면 이게 지금 내가 종목에 대한 촉이 좀 쓰고 있다 아니면 이런 때 있잖아요. 막 떨어질 때 6월 달에 이런 급락 이런 데서는 사실 어떤 종목을 들어가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수익이 나기 힘들기 때문에 굳이 공개 방송을 할 필요는 없죠. 물론 시장 상황을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할 수는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일단 화, 수, 목, 일요일 저녁 7시에 특별한 일 없으면 할 테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잊지 말고 들어오시고요. 일단 오늘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일단 환율이 왜 오르는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 계좌에 수익이 난다든가 어서오세요. 네, 수익이 난다든가 그런 건 아닌 거지만 너무 이 주식을 하는 분들이 종목만 목을 매면 그건 굉장히 편협한 시선으로 시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상황도 이해를 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난 영상에서 지지난 영상이죠. 추천드렸던 레이크 머티리얼즈 오늘 거의 연중 신고가였었어요. 실질적으로 연중 신고가는 아닌데 일단 한번 차트 같이 보면서 AS 해드리고 그 다음에 리오프닝즈 오늘 특별히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시초가 벌써 채팅창에서 유틸렉스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이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환율이라는 게 어떠한 것들로 결정이 되는지 환율 그냥 달러가 비싸지고 우리나라 원화가 싸지면 그 환율 올라가는 거 아니야? 기본적인 개념은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근데 환율의 결정 요인이 있습니다. 환율의 결정 요인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은 경상수지입니다. 경상수지라는 건 뭐예요? 우리나라가 벌어들인 돈, 그 다음에 밖으로 지출한 돈이죠. 달러가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오냐, 달러가 빠져나가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원달러 환율이라고 하지만 원래는 달러 환율이 맞는 표현이 되겠죠. 달러 우리나라 수출 기업들이 돈을 엄청 잘 벌어. 그래서 달러 우리나라 막 들어와. 그래서 우리나라 달러가 많아. 그럼 가격이 올라가 떨어져. 귀하면 비싸지고 흔하면 싸진다. 이게 환율에도 적용이 됩니다. 당연히 우리나라 쪽으로 돈이 많이 들어와서 경상수지가 굉장히 좀 좋아지면은 환율이 안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내외 금리 차입니다. 내외 금리 차. 이제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연준이 몇 %를 올린다.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얼마다. 오늘 금통위가 0.25% 올렸죠. 25 베이시스 포인트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만은 요런 것들, 요 내외 금리 차. 그 다음에 또 결정되는 게 장중 외국인 매매예요. 외국인이 우리나라 주식을 사면 환율이 안정이 되고 우리나라 주식을 팔면 환율이 올라갑니다. 환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실질적으로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느냐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 달러가 비싸지죠.
또 반대는 또 그게 반대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적용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종합주가지수 보면서 한번 보면, 종합주가지수 위쪽에 그냥 텍스트로 볼 수도 있지만, 보면 외국인들 사실 7월달 시장 저점서부터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거든요. 수급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내외 금리 차는 이건 영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9월 달에 어차피 연준에서 금리를 또 올리면 뭐 당연히 금리 차가 벌어지면서 또 역전 얘기 나오면서 환율이 좀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이 경상수지 부분 잠깐 보면 지금 이제 환율 자체가 IMF 이후로 최고의 환율을 만약에 한 30대, 40대 초반까지도 그렇겠다. 아마 태어나서 환율이라는 걸 알면서부터 가장 높은 환율이 될 거예요. 실질적으로. 주봉상으로 한번 잠깐 보면 종합주가지수 주봉에다가 환율 한번 적용해 볼게요.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입니다. 합성을 좀 해보는 게 낫겠죠. 자, 주봉에다가 환율을 적용시켜 보면 지금 보시는 화면에서부터는 뭐 가장 높은 환율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죠. 어차피 환율과 우리나라 시장은 데칼코마니처럼 움직이니까. 왜 그러냐면 환율 이퀄 외국인들 수급이니까. 환율 저점 시장 고점, 환율 고점 시장 저점. 뭐 반대로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환율이 이렇게 높았을 때 시장에서 매수를 하면 굉장히 싼 가격에 살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학습 효과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건데, 완전 데칼코마니죠. 환율 쭉 올라가면서 시장 쭉 내려가고 거의 똑같이 움직이긴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체크를 몇 가지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상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기준금리는 올렸어요. 뭐 이건 당연한 거니까, 이거는 당연한 거고, 요것 때문에 오늘 환율이 조금 뭐 안정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먼저 알고 가야 될 게 뭐냐면, 요거 먼저 좀 보자. 자, 무역수지가 굉장히 안 좋아요. 무역수지가 굉장히 안 좋죠. 뭐 66개월 만에 뭐 적자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66개월? 24년? 뭐 적자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 무역수지보다 더 큰 개념이 있죠. 이게 경상수지거든요. 경상수지 안에 무역수지가 있는 거죠. 무역수지. 이 이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와의 차이는 뭐냐면, 무역수지는 그냥 그 물건만 사고 팔았을 때, 뭐 반도체, 자동차, 무슨 배 이런 것들을 사고 팔았을 때 들어오고 나가는 어떤 그 뭐 수출과 수입의 그게 무역수지고, 경상수지는 이 무역수지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이죠. 제가 이제 뭐 이번 주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 BTS가 뭐 미국에서 공연을 해갖고 달러를 엄청 벌어왔어. 그건 무역수지가 아니거든. 여기 경상수지 안에 서비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그 뭐 연기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갖고 있는 주식, 외국 주식들에 대한 배당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 있거든. 근데 경상수지는 실질적으로 지금 나아지고 있어요. 4월달에 저점 찍고 5월달, 7월달 건 아직 안 나왔죠. 이게 지금 계속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무역수지보다는. 그러면 요것도 사실 아니죠. 요것도 사실 아닙니다. 요것도 아니야. 요것도 요렇게 돼서는 안 돼. 경상수지, 외국인 매매 두 개 다 지금 환율과 큰 연관성이 없어요. 그럼 내외금리차 이것도 사실 솔직히 아닙니다. 그러면 환율이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가냐? 바로 이거죠. 달러 인덱스. 달러 인덱스라는 것은 그냥 뭐 달러의 가격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의 구조를 알아야 돼요. 달러 인덱스는 그냥 뭐 달러 인덱스면 그냥 뭐 달러가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구조적으로 좀 이렇게 정해지는가. 이게 안 잡히면 뭐 우리나라가 아무리 수출을 잘하고 돈 많이 벌고 외국인들 우리나라 주식 많이 사도 환율이 굉장히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달러 인덱스는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제일 처음에 유로죠. 유로가 비중이 아마 한 50% 정도 될 겁니다. 달러 인덱스에서 50% 정도. 그 다음이 아마 엔화. 이게 아마 비중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엔화입니다. 엔화. 그 다음에 영국의 파운드.
그 다음에 좀 약간 좀 작은 짜잘하게 있는 게 이제 캐나다 달러, 그 다음에 스웨덴 이름이 크로네일 거야. 그 다음에 뭐 스위스 프랑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요게 종합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외국에서 뭐 직구를 한다거나 뭐 유럽 쪽에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로로 결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사이트마다 달러를 결제를 할 수도 있는데, 이 유로가 거의 50%예요. 근데 이제 뉴스를 보면 유로 페리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로와 페리티. 페리티라는 건 이제 등가라는 표시죠. 등가. 요거죠. 요거. 유로 페리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로 요거죠. 지금 1유로가 1달러야. 이게 역사적으로 이런 게 있은 적이 없었거든. 1유로는 원래 1.6달러 정도. 이게 원래 보통이었었어요. 싸면 1.4, 그 다음에 뭐 보통 1.5, 1.6, 보통 요렇게. 우리가 보통 뭐 해외에서 직구할 때 1달러는 뭐 12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1유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비싸거든. 뭐 1600원 막 이렇게 하잖아. 근데 지금 유로와 달러가 같아졌죠. 이게 페리티라고 보통 표현하는 거. 그리고 아마 유로 페리티라고 검색을 하시면 기사가 많이 나오고, 이게 지금 달러 강세를 만들어내는 결정적인 요인입니다. 우리나라가 뭔 짓을 해도 이거 잡히기 전에는 달러가 확 꺾이지 않아요. 오늘 달러 좀 잡혔잖아요. 딱 단 하루고, 그냥 단 하루 잡힌 거고, 또 9월 달에 연준에서 뭐 얼마를 올릴지는 뭐 아직은 확정은 안 됐는데,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조금 나아지고 있는 좀 상황이죠. 그래서 좀 종합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뭐 엔화도 지금 굉장히 뭐 많이 가치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환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과서에서 배웠던 경상수지, 내외금리차, 장중에 외국인이 사냐 파냐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된다라고 보통 우리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 때문에 결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달러 인덱스를 구성하는 유로 지금 박살나 있죠. 엔화 박살나 있죠. 지금 현재 뭐 요런 것들로 달러가 굉장히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의 문제만이라고 하면 뭐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경상수지, 무역수지 요런 것들, 여러분들이 요런 것들은 이런 것들을 안다라고 해서 뭐 주식에서 수익이 안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거 있죠. 포스코 인터 같은 경우, 요것도 이제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 들어오시라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 네이버 밴드에서 여기서 들었어요. 여기서 이거 관심 가져야 된다. 지금 실적도 좋고. 근데 이 포스코 인터, LX 인터 이런 기업들이, 종합상사 이런 기업들이 왜 잘 나가냐? 얘네는 인플레, 환율, 에너지, 수혜거든. 인플레, 환율, 고환율이라고 표현해야죠. 고환율, 그 다음에 에너지, 다 수혜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고환율, 인플레가 지속되고 있는 한 얘네들은 돈을 잘 벌 수밖에 없어요. 거기다가 포스코 인터, 얘네들 외국에서 에너지 사업 되게 많이 하잖아. 막 어디 유전에 투자하고 뭐 갖고 있고, 그죠? 얘네들이 지금 시장에서 이런 어떤 환율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면,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 딱 큰 도움은 안 되겠지만, 인플레, 고환율, 수혜주가 뭐냐, 종합상사다, 이렇게 하면 이게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LX 인터 마찬가지죠. 가장 핫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얘네들이에요. 지금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얘네들을 사거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번 주에 현대자동차를 추천을 드렸었는데, 월요일이니까 월, 화, 수, 목, 월, 여기나 추천드렸으니까. 근데
주식을 너무 이게 남들과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현대자동차 하면 지금 현재 악재가 굉장히 많죠. 현대차. 미국 그 바이든 대통령이 뒤통수를 깐 인플레 감축법.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 이 안에는 자동차만 있는, 전기차도 어차피 여기 들어가 있는 거니까 사실 기후와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여기에서 뭐 내년 23년도서부터 미국에서 생산이 안 된 전기차는 일단 보조금을 안 준다. 뭐 우리나라 돈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우리 돈으로 약 1,000만 원이죠. 7,500달러인가? 그렇군요. 1,000만 원.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현대자동차 이거 뭐, 지금 전기차로 잘 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큰 자동차 시장 중에 하나인 미국 시장을 뭐, 이렇게 생겼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는. 근데 그건 남들과 똑같은 생각이란 말이야. 그건 남들과 똑같은 생각이야. 왜? 그럼 여기서 현대차의, 이익이 줄어들까? 이거를 감소를 할까?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미국, 전 세계, 그냥 유식하게 좀 글로벌이라고 쓰자. 글로벌 전기차가 만약에 1,000대가 판매가 된다. 이게 얘기했을 때 미국에서 약 100대거든요. 미국에서 약 100대. 근데 그 위에 있는 게 중국이고, 가장 많이 팔린다는, 그 다음에 독일입니다. 독일. 그 다음에 2024년도서부터는 또 배터리까지 하죠. 근데 테슬라에 적용되고 있는 중국 쪽의 배터리가 거의 절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 미국에서 100대를 팔면은 1000대를 팔면 미국에서 10대가 팔린다. 전기차가, 전 세계 모든 전기차가. 근데 현대 입장에서 한번 보자. 시장이 미국만 있는 건 아니죠. 시장이 미국만 있는 건 아닌데, 오로지 미국에서 판매를 하려고 미국의 공장에서 생산한 걸 못 팔게 되면 그거는 뭐 굉장히 큰 문제죠. 근데 국내만 보더라도 없어서 못 팝니다. 없어서 못 팔아. 유럽도 없어서 못 팔아. 다른 나라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러면은 판매 대수에 과연 영향이 있을까? 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현대차를 갖고 나간 이유가, 추천드린 이유가 월, 화, 수, 저는 이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근데 남들은 다 현대차 조금 죄송한 표현으로 좋댔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난 그게 좀 이해가 안 가. 그리고 그때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 현대차는 올해 말서부터 엘라베마에서 전기차 생산한다고 했거든. 이제 지금 현재 기존의 현대차 공장이 엘라바마고, 지금 전기차 공장 짓고 있는 게 조지아죠. 2, 3년 정도 걸립니다. 그럼 엘라바마에서, 나는 이게 그 뉴스 한번 같이 보면, 현대차, 엘라바마, 전기차, 뉴스. 미리미리 찾아놓을 걸. 이게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지금 갑자기 찾으려니까, 근데 현대차가 분명히, 올해 4월 달인가? 언제 나온 뉴스 보면, 4월 달이죠. 올해 4월 달에, 나온 뉴스 보면, 연말에 엘러바마 공장에서 전기차 생산한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런 뉴스들이 쏙 들어가긴 했는데, 노조의 허락을 못 받았나? 현대차는 동의가 아니라 허락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현대차의 전기차, 아이오닉 5, EV6, 기아에 이런 게 미국에서 내년서부터 못 판다라고 해서 과연 판매대수에 영향이 있을까? 난 단 한 대도 없다고 봐, 진짜로. 나 원래 현대차 별로 좋아하는 기업은 아닌데, 지금 현대차가 너무 좋아 보여, 진짜로. 예.
기술적으로 현대차가 전기차에 지금 올인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도 있죠. 내연기관은 못 따라잡아요. 사실 기술적으로. 내연기관은 100년, 50년 된 나라들을, 기업들을 따라가야 되는데 전기차는 모두 동일선상에서 출발했잖아. 얼마나 좋은 기회야. 그리고 뭐 전세계 글로벌 탑3까지 찍었고요. 2분기에. 물론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전기차는 당연히 테슬라고 2등이 현대차였었어요. 현대차인데 난 그걸 우리나라나 뭐 유럽이나 이런 데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다고 봐. 그게 뭐 몇백만 대도 아니고. 그죠? 시장에 이런 것들 관건을 하고, 이 외국인들 수급 한번 봐봐. 외국인들 수급 보면 외국인들이 산다라고 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굉장히 좀 촌스러운, 어떻게 보면 순진한 그런 거예요. 근데 외국인들 수급 보면 딱 눈에 보이는 것만 보더라도, 눈에 딱 보이는 것만 보면, 물론 뭐 개별 종목군들 같은 경우야 외국인들 기관 수급이 뭐가 문제가 되겠어. 아예 안 들어도 상관없어. 8월 17일 하루 빼고 진짜 뭐 미친 듯이 사고 있습니다. 미친 듯이. 오늘은 또 기관까지 또 샀네. 네. 그죠? 팔고 있던 애들 매수 전환되고 뭐 조금 들어왔지만 사던 애들 계속 사고. 사실 뭐 현대차에서 외국인들이 사더라도 기관이 그것보다 많이 팔면 그렇지 않을까? 기관들이 파는 것보다 더 많이 사고 있잖아. 그죠? 이런 것들 보면, 이런 것들 뭐 중간중간에 기관이 좀 더 많이 판 날도 있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기관들보다 기관이 파는 것보다 외국인이 훨씬 더 많이 사고 있어요. 뭐 수급도 좋고. 사실 현대차 멀리 보면 10년 전 주가란 말이에요. 10년 전 현대자동차 선 한번 그어볼까? 10년도 더 됐다. 2010년도 11년도 10년 전이라고 해야 되겠지. 네. 네, 현대차를 왜 싫어했냐면 예전에 제가 이토마토 있었을 때 2014년도 2015년도 요때쯤이었을 거야. 프로그램 나가서 그때는 종목 추천하는 프로그램이었었는데 현대차를 들고 나왔어. 근데 왜 들고 나가냐면 현대차를 사면 안 된다고 들고 나왔거든. 남들은 다 사는 걸 들고 왔는데 난 이거 사면 안 된다고 들고 나왔어. 왜? 너무 안 좋았거든. 지금은 현대자동차가 전기차로 외제차를 압도하지만 이때 당시에 뭐 전기차가 뭐가 있었어? 전기차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는데 이때 테슬라가 막 이제 뭐 처음 나왔을 때인데, 그죠? 여러분들 아파트, 오피스텔 살면 지하 주차장 내려가면 외제차 엄청 많잖아. 그게 다 현대차 돈 깎아먹는 거거든. 그죠? 지하 주차장 뭐 4층까지 있으면 4층 가면 다 외제차야. 외제차 애들은 좀 아래다 세우더라고. 문콕 당하기 싫어서 그런 건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남들과 좀 다르게, 무조건 뭐 남들과 다르게 할 필요는 없어요. 무조건 남들과 다르게 할 필요는 없는데 남들과 똑같이 생각하면 결과는 똑같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돈 버는 사람이 있어? 없단 말이죠. 없어요, 진짜로. 막 뭐 이렇게 뭐 포스코인터 올라가면 막 남들 다 포스코인터 갖고 있을 것 같아. 전혀 전혀. 예.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알려드리는,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시면 여러분들 이런 데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뭐 좀 약간 굉장히 심심한 주식이지만 동성 케미칼 같은 경우도 보면 아예 폭락장에서 뭐 떨어지지도 않잖아. 네, 이렇게 슬금슬금 간단 말이죠. 올라가는 것과 정상화되는 것과의 차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방송에서. 자, 시장 폭락이 나왔던 때입니다. 6월 달에 모든 종목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얘도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근데 여기서 차이가 있거든. 종목을 매매하는 데 있어서 차이점. 상승하는 것과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에 차이가 있단 말이죠. 이거는 상승이 아니에요. 저는 이거 올라간다라고 하지 않았어. 폭락하기 전까지 빠르게 제자리 찾아갈 거라고 그랬어. 이렇게 좀 약간 특별한 메리트는 없지만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기업들은 이렇게 시장 폭락 때 어이없이 쳐졌을 때 뭐 급등이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제자리까지 러프하게 쭉 찾아간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상승이 아니에요.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지. 그걸 하락도 마찬가지예요. 하락도.
최근에 뭐 셀트리온도 괜찮지만 저점 잡고 가장 뭐 좋았을 수도 있지. 사실 폭락장에서도 별로 안 떨어졌고, 얘가 이게 떨어진 게 이건 하락이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건 제자리를 찾아간 거지. 뭐 그렇다라고 해서 뭐 셀트리온이 여기 뭐 13만 9천 원이 제자리냐? 나 그건 아니고, 그죠? 그건 아니야. 근데 바이오기업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박셀바이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좋다가 얘네는 그 저도 요걸 좀 뭐 공부를, 저는 바이오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공부를 좀 하다 보면 뭐 임상에서는 뭐 이 오늘 떨어진 이유는 사실 어이가 없는 거죠. 오늘 만약에 오늘 판 이유가 어제 나온 그 임상 중단 때문에 판 주주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오른 게 아니거든. 그건 이미 포기한 거야. 근데 그냥 아유 돈도 들고 이거 해봤자 뭐 안 되겠다 해서 그냥 다 포기한, 뭐 하나 포기했는데 그것 때문에 오늘 뭐 어제 시간에서 하한가 갔거든. 시간에서 한 140억인가 터졌더라고. 근데 바이오는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토 가서 이토에서 거의 5번째 안에 들게 추천했던 종목이 HLB였어요. 그 여기서 예. 텔콘도 마찬가지. 텔콘도 저 자리입니다. 텔콘도 아니다, 몇 달 있고 추천했구나. 텔콘도 마찬가지였죠. 이 텔콘이 아닌데 이렇게 바뀌었나. 일단 그런 거. 바이오는 지금 시장이 바이오 장이다 하면 그냥 뭐 244580을 사거나 244580을 사거나 이 바이오 ETF를 사거나 큰 애들을 사야 돼. 너무 군소적인 걸 사면 안 돼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오늘 뮤틸렉스 같은 경우도 상한가를 갔는데 참 많이 떨어졌어요. 이래서 바이오는 개별적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 제가 분명 말씀드렸지만, 떨어진 거 35,000원에서부터 뭐 4,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9분의 1토막이 났지. 9분의 1토막 나서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요즘에 또 키메라 그 T세포가 굉장히 많이 핫하죠. 근데 상한가를 갔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요거 이제 그 밴드에서 이제 아침에 종목을 보통 두 종목 정도 드리거든요. 두 종목 드렸는데 오늘 이거랑 유틸렉스랑 포캠을 드렸어요. 포캠을 드렸는데, 자, 어떤 종목이 있을 때 그날 오른 종목의 가장 큰 수익은 시초가 매수다. 이거는 진리죠. 이거에 대한 어떤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 물론 있을 수도 있지. 그죠? 뭐 보통 요런 식의 뭐 그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식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면 시초가에서 산 거보다는 저점에서 산 게 더 수익은 크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냐? 내가 이거를 이 시초가서부터 보고 있었을 때 출발해서 이렇게 러프하게 내려갔다가 여기서 바닥 잡고 올라오고 하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막 빵빵빵빵 터져줄 때 여기서 살 수 있는 거야. 시초가에서 보고 있었을 때. 그죠? 동성케미칼도 소소하게 수익 괜찮아요. 그죠?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 내가 시초가에서 이거를 보고 있었을 때 요런 감 좋으신 분들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이거 밴드 보시고 아마 사신 분들 꽤 많으신데 아마 좀 조용하신 것 같더라고. 뭐 인증샷도 올려주시고 하는데 2,600만원 수익. 그다음에 다른 분들도 요때 상한가 가기 조금 전이었었어요. 그래서 각각님은 아직 뭐 안 파셨다 뭐 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는 이게 이런 뭐 그 크라운 혜택제거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뭐 종목을 딱 집어들이진 않았는데, 크라운 제가 상한가 간 날 있잖아요. 이내갈이 무슨 말이냐면 그 하원의장 그 대만 간 날이야. 그래서 중국이 대만 제재한다고 과자 수입 금지한다고 한 날. 이거 아침에 8시 반인가 전달해 드렸었어요. 이런 건 뭐냐면
대부분의 어떤 매매를 할 때 아침에 이런 종목이 움직일 때 막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전문가들도 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거 왜 올라가지라고 그때 찾기 시작하고 이게 뭐 들어갔다가 처물리고 한단 말이야. 시초가에 들어갔을 때 리스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중간에 흔들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시초가야. 그래서 시초가 매매를 들어갈 겁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실질적으로는 그 연중 신고가는 아닌데, 연중 신고가 1월 2일 날 차트가 여기죠. 하지만 이때는 뭐 내려가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뭐 신고가가 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오늘 돌파를 했죠. 실질적으로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서 2022년도죠. 2022년도에 연중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 예? 2020년도에 연중 신고가를 돌파한 종목이 몇 개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또 한 가지, 2022년도 여기 1월이야. 시작해서 막 이렇게 올라가.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막 올라갔어. 엄청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러면은 메리트가 없죠. 왜? 그 종목이 갖고 있는 매력이 다 주가에 적용이 돼 있는 거니까. 뭐 앞으로 조금 더 남아있다 손 치더라도. 근데 얘는 올라간 게 없는걸? 올해만 보면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 돌파하는 거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얘는 또 태양광에도 오늘 뭐 특별한 재료가 나오긴 했지만 난 그게 그렇게 큰 재료라고 하진 않아. 생각 안 해. 일단 반도체. 지금 반도체 굉장히 안 좋지 않나요? 그게 얘네랑 무슨 상관이야. 재고가 많다는데. 그게 얘네랑 전혀 상관없어. 반도체 안 만들까 그러면? 제가 그때 설명드렸듯이 하이케이라는 미세 공정이 들어가고 지금 현재 뭐 3나노 공정에도 들어가고 DDR5에도 들어가는 하이케이 인제 시작이야. ISC 같은 우리 주력주였었던 ISC도 우리 거의 뭐 굉장히 잘 팔았는데 오늘 굉장히 타이트하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애들 DDR5 인제 시작이거든. PC 쪽은 뭐 시작한 지는 됐긴 하지만 아직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아. 서버 쪽은 내년 초가 시작입니다. 내년 초가. 인텔에서 서버용 그 CPU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인텔에서 서버용 CPU 그 5G랬네. DDR5 적용된 거 나오면 DDR5 이제 초 대박 납니다. 원래 올해 인텔에서 서버용 그 CPU가 나왔어야 되는데 좀 딜레이 됐어. 서버용 CPU가 여러분들 생각하시는 것보다 규모가 엄청나요. 지금 반도체가 버티고 있는 게 서버용 D램 때문에 지금 버티고 있는 거예요. 아니었으면 더 떨어졌어. 원래 반도체는 가격이 두 개거든. 고정 가격이 있고 스팟이 있어요. 스팟은 이제 여러분들이 사는 게 스팟이고, 고정 가격은 이제 뭐 삼성전자가 뭐 어떤 뭐 구글의 데이터 센터에 뭐 메모리를 공급한다. 그럼 뭐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대로 하진 않을 거 아니야. 야, 우리 뭐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뭐 얼마에 줘라 하면 그게 고정 가격이 되는 거예요. 그 고정 가격. 그러니까 고정 가격이 이렇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움직인다. 이렇게. 근데 스팟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죠. 지금 이 고정 가격은 사실 잘 버티다가 최근에 조금 DXI라는 거 한번 보면 되는데 그건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고. 자, 그러면 이 레이크 머티리얼즈 목표가는 어떻게 할까요? 비중은 얼마나 실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가입을 하셔갖고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막 이런데 흔들릴 때 이런데 그냥 다 팔아버릴 거야. 이런데 얼마나 아까워.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는 거, 아침에 이제 밴드에는 이제 리포트들만 올리고, 밴드는 리포트만 올리고, 이제 회원분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초가 매매를 무조건 합니다. 근데 막 없는 거를 막 쥐어 짜내서 하진 않을 거야. 근데 그동안 밴드에서 제가 보여드린 게 시초가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그 여러분들 활용하시라고 제가 올려드리는 건데, 밴드에 지금 뭐 350분이 넘게 있는 것 같은데 뭐 히트 수가 뭐 20건이 안 나와. 아침에 그 드리고 장 시작한 다음에 보면
그냥 뭐 그 감 떨어지기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그게 아닐 수도 있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아침에 한 8시 한 40분 전후해서 그냥 문자로 찍어드리겠다는 거지. 내가 땡땡땡 종목 시초가 초가 매수 이렇게 이래야 여러분들이 사시지. 밴드에다 아무리 제가 뭐 한 종목 딱 올려드리는 것도 뭐 초급등 나온 적이 있는데 뭐 그냥 관심이 없으시더라고. 뭐 아침에 바쁘니까 뭐 그러실 때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네. 이렇게 딱 찍어드리겠단 말이야. 자, 그럼 여기서 하는 게 뭐가 있어? 저는 원래 지금 이제 채팅 쳐주시는 우리 회원분들이 뭐 20억, 뭐 30억 이렇게 있는 분들이 지금 들어와서 뭐 저랑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이고 뭐 작은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저는 뭐 종목을 발굴해서 비중을 실어서 목표가까지 좀 뚝심 있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지금 여기 매경 왔을 때도 요 어디 갔어? 요 폭락장 왔을 때 저도 코스닥 좋아하니까 이런 때에서 뭐 들어간 종목분들이 목표가를 가진 않았지만 그 전에는 뭐 이거 50% 갑니다. 이거 100% 갑니다. 그럼 다 갔어요. 근데 난 지금 좀 해볼 만한 장이 왔다고 생각하거든. 그래서 내가 비중이 뭐 한 2억 뭐 3억 된다. 그러면 좀 뭐 예전에 뭐 이수페타시스처럼 진짜 엄청나게 시장도 안 좋은데 뭐 올라가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 이수페타시스도 우리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것도 뭐 좀 되긴 했는데 우리 매수 가격이 여기란 말이야. 여기 우리 매수 가격이 여기야. 이렇게 갔어. 다른 데는 어때? 이런 데서 추천하지. 이런 데서 막 이렇게 정보점 이런 데서 막 미친놈 아니야? 그러니까 종목을 발굴할지는 모르는 거예요. 트렌드 이제 이게 시장에서 핫하다. 이걸 한번 추천해보자. 이런 거지. 이걸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여기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 솔직히 미안하지만 있을 수는 있어. 근데 난 모르겠다. 있으면 날 소개시켜줘. 내 전문가 그만두고 거기 리딩 받게. 이런 식으로 좀 비중 있게 들어가고 종목군을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아침 시초가 매매. 왜?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나 뭔지 알거든. 기다리는 거거든. 기다리는 거 엄청 싫어해. 뭐가 그렇게 급한지 모르겠어. 사발면도 아닌 사발면이야? 그러니까 뭐 사자마자 올라갔으면 좋겠어. 가능하지. 그게 뭐냐? 시초가 매매거든. 시초가 매매. 감으로 하시나요? 아니지. 내가 얘기했잖아. 아침에 진짜 장전까지 몇천 개의 뉴스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그걸 골라낼 수 있어야 돼. 그게 그냥 내는 게 아니에요. 괜히 노력도 필요하고 부지런하기도 해야 되지만 좀 요령도 있어야 되고 감이 있어야 돼요. 그 몇천 개 중에 한두 개 골라내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죠? 그럼 난 요 포스코 케미칼도 오늘 요거 2개 드렸거든. 나 요거 괜찮아 보여. 실질적으로. 오늘은 요거 뭐 올라가진 않았는데 시초가에 샀으면 약간 손실이겠다. 난 요거 뭐 괜찮은 것 같아. 수급도 좋고.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는 가입을 하는 걸 지금 가입하는 게 굉장히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의 멘탈이 좀 많이 나가 있어요. 내가 봤을 땐 그래. 근데 지금은 제가 요거 하나 확실하게 설명드려 볼까? 회원들이 왜 돈을 못 버는가? 일반 개인 투자자들 그렇지는 다 그렇진 않지만 시장이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겠죠. 언젠가 다시 올라옵니다. 지금이 어느 구간인지 모르겠어. 이런 구간에서는 주식에 관심이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일단 다 물려있기 때문에 돈이 없어. 그 이유가 가장 클 수도 있고 사면 떨어지기 때문에 멘탈이 나가 있어. 좋은 주식, 좋은 종목을 싸게 살 수 있는 용기가 없단 말이야. 물론 좋은 주식을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라고는 괜찮지만 그것도 없는 거지. 올라간다. 시장 올라간다.
막 시장 올라간다는 뉴스 나오고 뭐 주위에서 돈 벌었다는 소문 나오고 그러면 그때 내 주식도 같이 올라오면 되는데 내 주식은 또 이상하게 안 올라온다? 킹 받죠. 그래서 완전 킹 받는 거야. 그럼 뭐 손절하고 시장 다 왔는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서 조금 수익 나기 시작합니다. 돈 끌어오죠. 무리하죠. 미수 쓰죠. 신용 쓰죠. 또 물리고 떨어지고 깡통 차고 깡통까지는 아니겠다. 이 수준이에요. 이런 데서 주식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없으면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어요. 하락장에서 주식이 없으면 상승장에서도 주식이 없다. 보유를 했을 때 물려있는 거 말고 물론 물려있기 때문에 1년 내내 주식은 있지. 여러분들은 그죠?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2억 1천만원 수익이라고 채팅 올려주시네요. 네. 이 주식은 이렇게 해야지. 채팅, 뭐 유튜브는 채팅이 안 보이기 때문에 뭐 잠깐 보여드리면 회원님이 또 올려주셨네요. 네. 지금 캡처해서 보여드릴게요. 이수 2억 1천만원 수익. 주식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20만원 벌었어요. 20만원 땄어요. 그것도 나쁘진 않아. 잃는 것보단 나니까. 그래서 좀 약간 하나 내가 시드가 된다. 시드가 좀 있다. 시드가 좀 크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 비중 있게 계속 모아가면 되는 거고요. 시드가 작다. 시초가 종목만 매매해. 시초가 종목만. 기다리지 않고 뭐 8할 이상은 다 수익이야. 난 그렇게 자신한다. 뭐 컨디션 좋으면 100% 아니면 8할 이상 손실 거의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당일 매매했을 때 밴드 가입하셔갖고 그날 올려드린 종목 다 봐봐. 시초가 기준에서 수익이 안 난 종목은 있어도 급등 종목 엄청 많고 시초가 종목에서 떨어진 종목 거의 없어요. 당일 매매했을 때. 그리고 결국에는 거의 다 올라왔어요. 밴드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짜별로. 근데 그거는 좀 뭐 지금 밴드는 무료니까 제가 좀 필터링 없이 드리는 게 있는데 다음 주 월요일서부터 여러분한테 문자로 그냥 딱 박아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원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좋다 해도 별로 사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살만한 거 본능 화장품이 오늘 굉장히 좋았는데 리오프닝 중 오늘 다 좋았어요. 파라다이스 어제 되게 좋았죠. 오늘 좋았고 근데 반대로 좀 못 올라온 애들이 있어. 강원랜드 좀 못 올라왔어. 근데 강원랜드 우리가 뉴스를 한번 봐야지. 강원랜드 종목에 대한 뉴스 말고 이렇게 공방을 하는데 오랜만에 뭐 준비를 안 해. 뉴스를 한번 좀 찾아볼게. 이런 뉴스를 보고 그 강원랜드를 살 생각을 해야 돼. 주식하는 사람들은 강원랜드 100만원 순식간에 잃었어요. 강원랜드 카지노 오픈런 전당포도 살아났다. 이런 뉴스를 딱 이거는 강원랜드의 어떤 종목이 뭐 강원랜드 홀드율이 어떻고 뭐 드로백이 어떻고 드로백이 카지노는 매출이고 홀드율이 그 영업이익이에요. 그거에 대한 게 아니잖아. 그냥 강원랜드가 이렇게 돼갖고 사람들이 강원랜드를 가갖고 아주 그냥 뭐 이 노름꾼들 아주 그냥 양산해갖고 큰일 났다. 사회적으로 문제다. 이런 뉴스잖아. 이런 뉴스를 딱 보면 강원랜드에 관심을 가져야지. 그죠? 이런 식으로 모든 거 다 주식으로 연결시켜. 모든 걸 그냥 뭐 모든 막 밥을 먹든 막 뉴스를 보든 저거 무슨 주다. 근데 모든 주식은 다 살 수 없거든. 그리고 그런 게 있다 손 치더라도 이런 구간에서는 먹히지가 않는다는 거. 하지만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상황이 뭐 내일 떨어질 수도 있지만 싼 게 더 싸지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사야지. 그리고 여러분들 이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야. 있으실 거예요. 완전 개폭락장이야. 개폭락장. 근데 유독 오르는 애들이 있어. 내가 그거 갖고 있고 싶지. 그죠? 네, 갖고 있고 싶잖아. 그게 뭐냐? 아침에 장 전에 장전이 재료 나온 애들이에요.
근데 그걸 몰라서 못 살 뿐이지. 그런 걸 내가 다 골라드리겠다고. 그 얼마 전에 뭐였더라? 갑자기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8시 몇 분에 드리고, 장 시작하고 나서 그 후에 그 뉴스가 나왔어. 기억이 안 나네. 뭐 그런 게 워낙 많아갖고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런 거지. 하여튼 있어. 예. 찾아볼까? 잠깐 기다려봐. 기다려보세요. 네. 너무 많아갖고, 네, 못 찾겠어. 올라간 게 너무 많아서. 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손 놓고 있는 것과, 물론 전문가를 처음 알고도 여러분들 성향에 맞는 분들을 찾아가세요. 근데, 다만 나 이건 얘기하고 싶어. 하루도 안 빼놓고 맨날 그 앵벌이 하는 애들 있지. 내가 가지 말라고는 얘기는 안 할게. 가서 한번 경험을 해보면 될 거야. 몸으로 느껴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번 얘기해서 안 돼. 자, 설명드렸고, CD가 좀 크다. 그럼 제가 그 분석하는 종목군들 계속 사 나가면 되는 거고요. 지금 살만한 종목 너무 많아. 그 다음에 CD가 좀 적다. 시초가 종목만 매매해. 왜? 오버나잇 없어. 오버나잇 없고 무조건 당일 청산이야. 무조건 당일 청산. 유틸렉스 같은 것처럼. 유틸렉스를 샀으면 오늘 솔직히 얘기할게. 나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요. 상한가에 팔았을지는 모르겠어. 솔직한 얘기로. 대신 15% 이상 수익이 나온다. 이 흐름에서. 그죠? 장 막판에 상한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상한가 들어갔는데 상한가 다 안 먹어도 돼. 20%, 18%, 17% 이렇게 수익 내도 돼. 왜? 다음날 또 사야 될 돈이 있거든. 있어야 되거든.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최고의 이 아카데미도 드리죠. 20시간이 넘는 난 이 아카데미 진짜 1000만원 팔아야 돼. 1000만원. 진짜로. 난 이 내 아카데미를 보고 인생의 은인이라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런 거. 공부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저 같은 전문가들이 있는 거죠. 이렇게 딱 찍어드린다는 종목을. 그 다음에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링크 들어오시면 이 화면 나올 거예요. 회춘하고 있는 것 같아. 이때보다 훨씬 더 어려졌어. 회원 가입 누르셔서 들어오세요. 중요한 건 아무것도 안 할 때도 있습니다. 주식을 1년 12달 그냥 콜리 마당 뛰어다니듯이 막 하루 종 1년 12달 헥헥거리면 살 필요가 없어요. 대신 할 때 바짝 해야지.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있을 때도 있어야 돼. 그게 언제냐? 바로 얼마 전이었어. 오래 안 됐습니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차트만 보면 요런 거에 반복일 수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죠? 여기서 보면 올라갈 듯 하다가 페이크 떨어지는 데가 저 네모칸이거든. 여기서 거의 똑같아. 차트로만 보면. 그죠? 그렇게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장담한다. 그러면 진짜 큰 돈 벌 기회 오는 거야. 왜? 시장이 이 정도 빠지면 완전 더 빠지는 거 아니야, 종목군들이. 그럼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정말 큰 돈 벌 기회가 옵니다. 폭락장을 한 번 맞으면 가난을 벗어날 수 있고, 2번 맞으면 3대가 먹고 살고, 3번 맞으면 재벌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폭락장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물론 현금이 있어야 되겠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건 폭락장밖에 없습니다. 좋은 주식을 싸게 사겠다. 좋은 주식이 왜 싸? 그죠?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회원분들이 지금 수익 난 거 지금 인증샷 여기 공방할 때 쓰라고 막 보내주시네.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도록 할 텐데, 편안한 저녁 되시고요. 화, 수, 목, 일요일은 공개 방송을 일요일날
7시에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개방송 원래 뭐 많이 안 할 때는 3달에 한 번도 하는데 나 이렇게 앵벌이 아니거든. 그런 삼류 가벼운 그런 매매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오늘 회원 2명 뽑아야 돼, 1명 나갔어, 뭐 이런 그 앵벌이 전문가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입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건 아마 가입비가 될 거예요. 시초가 매매로 시드가 얼마든 간에 그냥 나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네.